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질환에 대해서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그것들에 대해서 볼게요. 자, 소화기기로 넘어갈 거고요. 우리는 위, 식도, 역류 질환과 소화성 궤양,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한 약물을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위, 식도, 역류 질환, GERD에서 볼게요. 위, 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위, 식도, 조임근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염산, 위 내용물, 담즙산염, 췌장액을 함유한 십이지장 내용물이 식도 점막에 접촉하게 되면서 환자는 가슴앓이, 연하통, 연하곤란, 산의 역류, 기침, 재채기와 같은 호흡기 증상을 호소합니다. 자, 위, 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했거든요. 자, 입으로 음식물을 먹어요. 식도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십이지장이 있죠. 여기 뭐가 있는데요? 위, 식도, 조임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임근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던 물질들이 식도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산의 성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산의 성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식도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식도 점막에 어택을 줄 거고 상처를 낼 거고, 그로 인해서 가슴 앓이, 연하통, 연하곤란 뿐만이 아니라 호흡기 증상을 느끼게끔 하는 거죠. 이게 바로 GERD입니다. 자, 통증은 전형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왜 오르락내리락 해요?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자결감으로 나타내고 대개 식후에 나타납니다. 왜 식후에 나타나요? 먹은 음식물이 산과 섞여 올라올 거거든요. 위에 내용물이 차 있으니까 올라올 것도 있겠죠. 제산제와 수분 섭취함으로 인해서 완화될 수 있다. 산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역시 완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용하는 약물 첫 번째, 제산제입니다. 얘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산을 없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산을 중화시킨다는 의미의 약물이거든요. 매 식사 전 1시간과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의 제산제를 줄 수 있어요. 30cc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입니다. 히스타민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약물인 거죠.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요, 위산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위산 분비가 많이 되면 좋겠다, 안 좋겠다? 산 분비가 많이 되면 그 산이 다 위로 올라오자 역류되잖아요. 안 좋겠죠. 산이 분비되게끔 만드는, 산을 분비하게끔 만드는 히스타민의 역할을 못하도록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를 주는 겁니다. 자, 증상이 심하고 지속적이라면 잔탁 줄 수 있어. 이 잔탁이 뭐라고요?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라고요. 자, 펩시드와 같은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를 처방할 수 있다. 세 번째, 베사네콜. 우리 베사네콜 앞에서 좀 보고 왔어요. 하부 식도 조임근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역류를 예방한다. 우리가 여기 문제가 나타나서 얘가 역류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조임근이 이완되어 있어서 얘가 역류하는 거잖아. 그럼 얘 압력을 높여준다면 역류 안 일어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베사네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사네콜이 콜린계 약물이었어요. 콜린계 약물은 부교감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잖아요. 그쵸? 부교감 신경은요, 분비를 자극하죠. 콜린계 약물이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얘는 조여주지만, 압력은 증가시켜주지만 위산은 증가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제산제랑 같이 주는 게 좋겠어.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를 주는 게 좋겠어. 그래서 위산을 좀 감소시켜주는 방향으로 함께 작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사네콜. 자, 네 번째는요, 메토클로프라마이드입니다. 위장관의 평활근을 자극하고 위 배출 속도를 증가시켜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빨리빨리 내려가겠죠. 위 내용물들이. 자, 그러면서 하부식도 조임근의 압력을 증가시킨대요. 여기를 딱 막아준대요. 굉장히 좋죠. 식전에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사프라이드. 하부 식도 조인근의 긴장도를 증가시키면서 식도 연동 운동을 증가시켜 산 물질이 식도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여기를 딱 막아주면서 역류됐다 하더라도 얘를 연동 운동 증가시킴으로써 빨리빨리 내려보내는 거죠. 산 물질이 식도에 남아있지 않도록. 식전 15분 그리고 취침 시에 복용한다.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섯 번째는 오메프라졸이죠. 위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단기 치료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에서 산으로부터의 어택을 막겠다라는 의미. 자, 일곱 번째 미소프로스톨. 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위궤양,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방한다. 우리 얘에 대한 부작용 보고 왔어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궤양과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얘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자, 항콜린계 약물들, 칼슘 차단제, 그리고 테오필린 같은 이 약물들은 하부식도 조인근의 압력을 감소시켜요. 지금 하부식도 조인근의 압력이 감소돼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물을 준다? 옳지 않아요? 위 배출 속도를 연장시킨다. 게다가 위 속에 계속적으로 내용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대요. 피해야 돼요. 평활근 이완되죠? 자, 이러한 약물들은 꼭 피해 줄 수 있어야겠다. 자, 두 번째, 소화성 궤양에 대해서 볼게요. 소화성 궤양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공부하실 때는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좀 묶어서 비교 준거 두시면서 좀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어쨌든 이 궤양이 생긴다는 것은 간단해요. 공격이 있고 있잖아. 방어가 있는데 공격이 더 세면 궤양이 생겨. 이거예요.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고 방어라고 하는 것은 점막이라고 보면 돼요. 산이 너무 세서 점막에 손상을 가지고 왔어.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이 산과 점막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야 궤양 안 발생하죠. 근데 산이 더욱더 셀 때 궤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죠. 자, 소화성 궤양은요, 식도, 위, 십이지장 점막 전층에 미란이 생긴 상태로 위액이 접촉되는 위장관의 어느 부위에서라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액에는요, 염산과 펩신이 있죠. 강력한 산물질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위, 십이지장을 중심으로 한 궤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궤양이 있고요, 십이지장 궤양이 있고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는 꼭 묶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원인은요. 첫 번째,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서 그래요. 두 번째,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그래요. 공격이 더 센 거죠. 세 번째, 점막 방어 기전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산과 점막 사이의 관계를 보라고 했는데 점막이 너무너무 세서 공격이 강하거나 아니면 점막이 너무너무 약해져서 공격이 강하다. 이 두 가지 경우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자, 따라서 소화성 궤양 환자의 투약 목적은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이라면 헬리코박터균을 없앨 수 있는 약물을 주면 되고, 위산이 과다 분비된 거라면 위액 분비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위액 분비를 중화시키거나 아니면 점막 방어 기전의 손상이 나타났으니 점막 방어벽을 보호하는 이렇게 역할로 투약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위액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은요, 분비 억제제고요. 위산을 중화시키는 것은 제산제예요. 제산제와 분비 억제는 다른 얘기예요. 제산제는 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화시키는 것이다. 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비 억제제다. 좀 나눠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궤양이 생긴 거라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원인 제거죠. 자,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 데 사용되는 항생제는 비직신, 프라질, 아목실린 이런 것들을 투여합니다.
자,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제인 오메프라졸을 투여하게 돼요. 위산 분비 억제제. 자, 프롭토펌프 억제제, 아목실린, 그리고 얘를 병용해서 일주일 동안 치료하게 되면 90% 이상의 높은 박멸률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 위산 분비 억제제. 첫 번째는요, 히스타민2 수용체 기량제입니다. 자, 히스타민이 위산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량제니까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히스타민에는 두 가지 수용체가 있어. 1이 있고 2가 있거든. 1은 있잖아. 기관지, 코, 점막, 심장, 혈관 등에 있고 2는 위, 자궁, 기관지 근육의 벽세포, T림프 등에서 발견돼. H2 수용체 기량제는 위에 작용을 하게 돼서 산 분비를 억제시켜. 히스타민이 산 증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산 생성을 자극한다고 얘기했어요. 기량제는 산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H2 수용체 기량제. 자, 타가메트 자주 나오죠. 자, 식사 시와 취침 전에 구강으로 투여해요. 식사 시, 취침 전 언제 투여하느냐? 300mg의 정제는 5시간 동안 산의 분비를 90% 이상 억제하고, 자, 가스트린, 아세티콜린, 히스타민의 분비 반응을 억제시킨다. 봅시다. 가스트린이 뭐예요?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위산 분비를 자극한다고요? 당연히 억제시켜야 되죠. 자, 아세티콜린이에요. 아세티콜린이라고 하는 것은 콜린계 약물로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는 것은 산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억제해야 돼요. 자, 히스타민 역시 산 분비 증가입니다. 억제해야 돼요. 자, 궤양성 통증을 완화하고 제산제의 요구를 감소시키게 된다. 억제시키니 제산제의 요구는 감소될 수 있죠. 제산제는 중화라니까요. 산이 적으면 그만큼 제산제의 필요성도 적어지는 거죠. 자, 궤양을 치료할 수 있으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량의 유지량이 필요하다. 부작용은 간 기능장애, 혼돈,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나는데 와파린, 발륨, 테오필린 등이 있다. 항응고제, 진정제, 평활근 이완제와 상호작용을 가지게 된다. 잔탁. 이를 2회 복용하고요. 시메티딘보다 효과가 크고 부작용도 적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게 잔탁이죠. 펩시드 1일 1회 취침 시 복용하고요. 보통 4에서 6주 85%의 대상자가 치유되는 빠른 약효를 보여요. 흡수는 제산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산제와 동시에 투여 가능합니다. 소량의 유지량으로 재발을 방지해요. 자, 두 번째로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오메프라졸이 대표적입니다. 오메프라졸, 위산 생성에 필요한 수소이온, 포타슘, ATP 효소 작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위산 생성에 필요한 애들을 억제시켜 줌으로 인해서 위산 생성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 자, 캡슐로 투여하기 때문에 위장에서 서서히 흡수되는 장점이 있어요. 취침 시 복용하면 야간에 위산 생성을 억제합니다. 언제? 취침 시. 자, 항콜린제, 산 분비의 주된 자극제인 아세티콜린을 차단해야겠죠. 자, 위장 운동을 감소시켜 제산제가 위장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야간성 통증 시 2배 용량의 제산제와 함께 단기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작용으로 항콜린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구강건조, 심한 갈증, 연하곤란, 홍조, 피부건조, 빈맥피노흡, 동공산대, 정서적인 흥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항콜린제의 주의점을 보시면 위궤양 환자인 경우에 오히려 위 내의 정체로 인해서 통증, 불편감이 유발될 수 있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위가 팽만될 수 있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차단제를 투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녹내장, 부정맥, 유무부 협창증, 궤양성 대장염, 요정체 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금기예요. 항콜린제 생각하시면 당연히 연결이 돼요. 자, 음식물에 의해서 자극된 산의 분비가 최고에 달하는 식후 1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약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언제 투여할 건데 기억합니다. 자, 프로스타글란딘. 자, 프로스타글란딘의 역할은요. 산 분비를 억제하고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죠. 자, 위산 생성을 억제하고 HCO3- 그리고 점액을 생성해서 점막을 보호합니다. 위산 생성 억제, 점막 보호 역할. 사이토텍, 얘는요, NSAID 때문에 생긴 궤양을 치료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부작용으로 유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인부에게는 무조건 금기가 되겠죠. 자, 프로스타글란딘도 위산 분비 억제됐다. 세 번째로 제산제를 볼게요. 헷갈리지 마세요. 중화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소화성 궤양 치료의 주요한 약물로서 위산을 중화하는 약한 염기다. 산을 중화하니까 염기죠. 치유를 촉진하거나 재발을 예방하지 못한다. 얘는 단지 중화하기 때문에 치유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단지 완화시켜줄 뿐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중화 효과가 큰 약물을 선택하고, 비흡수성 제산제는 위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혈중 pH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위에서 흡수되게 되면 혈중 pH를 바꾸겠죠. 왜? 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산 염기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복합제, 이렇게 세 종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칼슘을 포함한 제산제는 혈청 가스트린과 산의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피한다. 산 분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피해 주셔야죠. 암포젤 많이 사용합니다. 얘는요, 산 중화 효과와 더불어 펩신 활동을 감소시키고, 펩신이 뭐 하는 앤데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잖아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얘를 감소하고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촉진시켜요. 얘 뭐 한다고요? 산 분비 억제하고 점막 보호한다고요? 얘 합성을 촉진하고요. 궤양 표면을 코팅해요. 암포젤. 위장관에서 인과 결합하게 되고 인을 배출시켜요. 인을 배출시킨대요. 그러면 장기 복용 시에 인이 소실되게 되고 정상치보다 낮아질 수 있고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왜 골다공증을 일으켜요? 뭐 치아라던가 뼈라던가 얘의 구성 성분이 칼슘과 인이잖아요. 그럼 인이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어. 그럼 당연히 골다공증 나타날 수 있죠. 인의 감소 때문에 골다공증 나타날 수 있다. 변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하제 효과가 있는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와 병용하면 좋겠다. 액체형이 가장 효과적이고 식후 1시간에 산의 분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산의 분비가 가장 많이 되는 시간에 중화제를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15에서 30ml를 식후 1시간에서 3시간과 취침 전에 투여하는 게 좋아요. 자, 통증이 심할 때는 제산제를 30분 간격으로 자주 투여하고 H2 수용체 기량제와 병용하면 효과적이다. 얘 얘기했었어요. 그쵸? 이때 얘 얘기할 때 제산제와 같이 병용하면 좋겠다 얘기했었어요. 자, 네 번째로 점막 보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점막 보호의 점막 보호 방어력이 약화되었을 때 궤양 생길 수 있어. 그럼 점막 보호제 넣어주자. 슈크랄페이트. 자, 국소적으로 작용해 알부민과 섬유소원과 같은 단백질 성분의 삼출액을 형성해서 궤양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낸다. 보호막은요, 산을 중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산이 궤양 부위로 침투하는 것을 예방해요. 그냥 그 궤양 부위를 덮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증가시켜요. 위산 억제하고 그리고 점막 보호하고 궤양 치유에 효과적이다. 자, 부작용으로 변비 생길 수 있어요. 자, 비스머스 점막 NaHCO3와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해요. 궤양 치유해요. 헬리코박터균의 직접적인 항균 작용도 있어요. 점막 보호제 두 가지였습니다. 자, 소화성 궤양 치료제로서 제일 처음에 뭘 준다고요? 항생제 준다고요. 무엇에 대한 항생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항생제. 프라질 대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테트라사이클린 대표적이죠. 자, 소화성 궤양 질환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해요. 부작용으로서 설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오메프라졸 얘 뭐였는데요? 양성 펌프 억제제였거든요. 얘와 함께 투여합니다. 환자에게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처방된 기간까지 먹도록 교육하고요. 설사와 초감염의 증상을 관찰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분비 억제제 줄 수 있어요. 분비 억제제 첫 번째가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였어요. 2에 대한 기량제였습니다. 자, 타가메트 잔탁이랑 작용이 같아요. 벽세포의 H2 수용체를 차단해서 위산 분배를 억제한다. 타가메트의 부작용은 발열, 발진, 두통, 어지럼, 졸림, 찬란, 저혈압, 설사, 호중구 감소증, 남성의 여성형 유방, 그리고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간호수행, 노인의 경우에 정신 상태를 잘 관찰하자. 노인에게서 창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타가메트를 투여한 지 1시간 이내에는 제산제를 투여하지 말자. 이런 것들 포인트 둘게요. 식사 시와 취침 시에 투여하자. 언제 투여하는지. 자, 테오필린, 그리고 페니토인, 와파린, 베타 차단제와 상호작용을 한다.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최소한 8주 동안 복용하자. 잔탁. 잔탁의 부작용으로 오심, 변비, 섬액, 간 효소 증가, 두통 나타날 수 있어요. 잔탁은 투여하기 1시간 전이나 투여한 지 2시간 후에 제산제를 투여하자. 역시 기억합니다. 자, 취침 시 1회 복용할 수도 있어요. 간이나 신장질환 환자에게선 주의해서 사용하고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습니다. 자, 간호수행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펩시드, 잔탁과 작용이 똑같아요.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두통, 설사, 변비, 오심, 고창, 혈액요소 질소와 크레아틴의 상승, 발진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의사의 특별한 처방 없이는 8주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산제와 함께 복용할 수 있고 취침 시 1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제산제와 함께 투여할 수 있는 것, 투여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나눠지고 있죠. 분류 잘 해서 기억하세요. 자, 엑시드, 잔탁과 작용이 같고요. 설사, 발진, 기관지 경련, 졸음, 관절통, 발한 나타나면서 취침 시 1회 복용하거나 하루에 1회 투여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토텍, 얘는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예요. 위산 분비 억제하고요. 세포 보호 점액 생성을 자극하게 되죠. 부작용으로 설사, 오심, 복부 불편감, 두통, 어지럼증을 나타냅니다. 자, 프로스타글란딘이거든요. 자궁 수축할 수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월경 곤란증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얘 때문에 자궁 수축 자극 가능하고 임산부에게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죠. 임산부에게 자궁 수축이란 말은 뭘 얘기하는 건데요? 출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줄 수 없죠. CBD장 궤양의 치료 효과는 시메티딘과 유사하다. 위궤양 치료에도 역시 효과적이고 장기간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권할 수 있다. 자, 부교감 신경 차단제. 얘는 뮤스카린 기량제로서 많은 양을 투여하면 위산 분비 억제할 수 있어요. 두통, 심기항진, 어지러움, 변비, 마비성, 장폐석증, 지연요, 요정체, 구강건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폐쇄성 요로질환, 위장관 폐쇄, 궤양성 대장염, 불안정한 심혈관 상태, 독성 거대 결장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아야 되고요. 녹내장,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식도 열공 탈장, 우려성 신부전, 간, 심장 질환 환자에게 주의 있게 투여해야 되고요. 식전 30분이나 취침 시에 투여하는 게 좋다. 포인트 잡습니다. 활력 징후, 소변 배설량 측정하고 시야가 흐려지면 보고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한다. 자, 프론톤 펌프 억제제 오메프라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네는요, 위산을 생성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산 분비를 억제하게 되죠. 두통, 설사, 오심, 구토, 장기간 투여 시 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하루에 1회 20mg을 4에서 8주 동안 복용하도록 하고 아침 식전에 주는 것이 좋고 언제? 아침 식전. 그리고 헬리코박터 감염 시 항생제와 함께 투여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옆에서. 자, 항응고제, 발륨, 딜라틴, 간 대사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투여할 경우 혈중치를 관찰해야 한다. 자, 제산제로서 알루민 줄 수 있죠. 위장관의 산을 완충하고 중화시키는 역할, 제산제 역할이었습니다. 얘로 인해서 변비 생겨날 수 있어요. 식욕부진, 장폐색, 저인산 혈증 우리 얘기하고 왔어요.
자, 식후 한두 시간 그리고 지침시 투여한다. 언제 투여하는가 기억해 두시면서 히스타민 2 수용체 기량제나 장피막 형성 약물 또는 테트라사이클린 투여한 지 1에서 2시간 이내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변비가 부작용으로 나타나잖아요. 변비를 관찰하고 치료하고요. 액체는 투여하기 전에 잘 흔들어주고 정제는 물과 함께 복용하고 염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염시기를 하는 환자에게서는 많은 양 장기간 투여는 금해야 됩니다. 신부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그네슘 제산제입니다. 위에 pH를 증가시켜 펩신의 활동을 줄여줘요. 위 점막 보호벽과 식도 조인근의 긴장도도 강화될 수 있죠. 설사, 오심, 마그네슘이 많아지는 고마그네슘 혈증이 될 수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에게서는 투여해서는 안 되고요. 고마그네슘 혈증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겠죠. 부작용으로 나타나니까. 설사가 생기면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성제로 바꿔줍니다. 얘는 설사고 얘는 변비죠. 바꿔주라고요. 자, 히스타민2 수용체 기량제나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장피막 형성 정제 복용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주의점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합성제입니다. 위에 pH 증가시켜 줄 거고요. 펩신의 활동을 줄여줄 거고요. 위 점막 보호벽과 식도 조인근의 긴장도를 강화시킬 겁니다. 자, 경미한 변비, 설사. 신장질환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고요. 장 운동과 고마그네슘 혈증의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자, 리오펜은요, 나트륨을 낮추고요. 자, 히스타민2 수용체 기량제나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장피막 형성 정제를 복용하고 한두 시간 이내에는 당연히 투여해서는 안 되죠.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칼슘 카보네이트. 위에 pH를 증가시켜서 펩신의 활동을 줄여요. 위 점막 보호벽과 식도 조인근의 긴장도를 강화시키게 되죠. 변비, 위팽만, 반동성 과산증, 고칼륨혈증, 저인산혈증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고요. 우유와 함께 투여하지 않고 고칼슘혈증, 변비가 있는지를 관찰하고 히스타민2 수용체 기량제나 테트라사이클린, 장피막 형성 정제를 복용한 후에는 당연히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한두 시간 이내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점막 방어벽을 보호하자. 점막 방어벽 보호제입니다. 자, 얘는요, 약산성 상태에서 끈적끈적하고 접착성의 젤을 형성해서 보호할 거예요. 보호벽을 형성해서 궤양 표면에 부착합니다. 그래서 산성 물질이 궤양 부분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지러움, 변비, 졸음, 오심, 위의 불편감이 나타나고요. 위가 비워질 때가 가장 좋다. 식전 1시간이나 식후 2시간 취침 시에 투여한다. 변비가 있는지 관찰을 하고 왜 변비가 부작용이 있으니까 통증과 궤양 증상을 완화될 수 있다. 환자에게 처방대로 잘 지키도록 권하고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 그냥 덮고 있을 뿐이에요. 제산제 투여 후 30분 내에 투여하지 않는다. 주의점으로 기억합니다. 자, 비스머스 점막 중탄산염 생성을 촉진하고 변 색깔이 검게 될 수 있어요. 말씀해 주셔야겠죠. 식사와 함께 투여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겁니다. 외워두실 내용들이 많죠. 기전은 간단해요. 기전은 간단하지만 뭐 작용이라던가 아니면 부작용이라던가 간호라던가 약물의 명칭이라던가 이런 것들 외워주실 게 좀 많아요. 그렇지만 분류 잘 해서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